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멀 라이프 제가 몇 번 다뤄봤는데,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미니멀 라이프는 피할 수 없는 문화가 될 것이며, 이 미니멀 라이프는 대세가 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뭔가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데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 미니멀 라이프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어. 한 1, 2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니멀 라이프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 미니멀 라이프 분야로 들어올 사람도 많아질 겁니다. 정말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미니멀 라이프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세가 될 수밖에 없고 이게 왜 이렇게 많아질 수밖에 없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심도 깊은 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제가 이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미니멀 라이프에 관한 책을 4권 정도 읽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사한 게 있고 EBS 영상도 몇 개 봤어요. 취합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 내피셜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왜 여러분들 뭐 주거 환경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 뭐 이렇게 집에 놀러 가다 보면 사실 솔직히 말하면 깔끔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이제 집 환경 보면 깔끔하게 사는 집보다 지저분하게 사는 집이 더 많아요. 이건 내가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잠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파트 보안 일할 때 이제 아파트에 이제 그 기기 점검이라고 해가지고 아파트 동을 싹 다 돌아가지고 이제 방문 점검하는 게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아파트 사는 그 주방경 보잖아. 그 10집 중에 7집이 더러워요. 아파트인데도. 그 주상복합 아파트인데도 10집 중에 7집이 평소에 정리 안 하고 막 물건이 쌓여있고 막 그래. 물론 그게 다 사정은 있겠지만 좀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느낀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정리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구나. 대부분 보면 약간 그렇다고 해서 막 완전 어지러 있거나 이건 아니고요. 물건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있어요. 네, 물건이 많아요.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가 대세인 이유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 이미 한국 사회는 많은 물건들로 공경을 겪는 이들이 많고 고통을 저마다 고통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물건 없이는 아무리 우리가 뭐 미소윤 이런 걸 외쳐도 물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 현대 사회에서 물건은 정말 중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미 한국인들의 어떤 주거 환경은 너무 많은 물건들이 이 우리의 어떤 주거 환경에 난입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물건들 때문에 공간이 없고 치운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서 많은 이들이 저마다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특히 뭐 혼자 사는 사람도 모르겠지만 어, 결혼하신 분들 결혼하신 분들 집 가보면 거의 하나같이 다 지저분해. 아무래도 애를 키우고 정신없다 보니 그런 것도 있는데 애를 키우면서 이제 짐이 많아져요. 결혼하신 분도 공감하실 거야. 애를 키우면서 애 필요한 육아용품이나 뭐 동화책 뭐 이런 거 사면서 갑자기 많아져요. 그래서 막 거실 공간을 막 이렇게 제대로 거실처럼 못 쓴다거나 애들 뭐 장난감 이런 거 사놓으면서 그걸 정리를 못 해가지고 쌓여있고 그래서 방 하나를 그냥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뭐 창고처럼 쓴다거나. 그래서 이런 많은 물건들에 의해서 편해졌다기보다는 역으로 불편해져가지고 공간 활용을 못 해가지고 치우기도 어렵고 돈도 많이 들어서 고통을 하고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많은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음,
1인 가구가 점점 많아지는 것도 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다뤘던 것긴 한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 뭐냐 하면 지금 뉴스 통계로서 5인 중에 한 명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5가구 중에 한 가구는.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1인 가구의 숫자는 더 증가할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사는 거는 이제 뭐 흔한 광경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혼을 하는 사람보다 더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질 거예요. 통계상으로도 객관적으로도.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마음가짐도 결혼을 해야겠다 마음먹는 사람보다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아야겠다 마음먹는 사람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여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혼자 살면서 혼자만의 주거 공간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넓은 공간보다는 어떻습니까? 좁은 공간을 갖출 수밖에 없어요. 김동림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원룸에 살고 있잖아요. 몇 평짜리 원룸에 살고 있지는 않지요. 보통 원룸이 5평에서 넓으면 8평 정도 되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 보통 5평, 5평짜리 원룸 살고 있잖아요. 5평짜리 원룸에 뭐 TV, 뭐 주방 쪼매나게 있고 침대 있으면 거의 발디딜 공간이 없어. 대부분 1인 가구로 살고 있으면 1인 가구 살면 보통 1인 가구의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원룸이에요. 원룸. 5평에서 아까 말씀드린 뭐 8평. 8평이면 넓은 편이긴 한데 5평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 물건 내가 살 게 많다고 이거 넣고 저거 넣고 해버리면 공간이 없어요. 맞죠? 솔직히 김동님 지금 사는 공간도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잖아요. 물론 김동님이 이전 공간이 고시원이긴 했지만 고시원에 살아봤기 때문에 김동님 공감하실 거예요. 고시원에 살면 미니멀 라이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고시원에 한 번에 살아봤던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고시원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미니멀 라이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장을 보더라도 일단 장을 보는 것 자체가 좀 힘들어요. 왜냐? 장 보더라도 놓을 데가 없어요. 어디다 놓을 거예요? 옷도 피자 몇 벌만 가지고 있어야 되고 먹는 것도 상하지 않는 음식으로 냉장고도 쪼매난 냉장고 있긴 하지만 그 냉장고에 보통 보시면 마실 것만 넣다 하더라도 다 차버려요. 맞죠? 그 고시원 냉장고 정말 작지 않습니까? 거기다 마실 것만 넣어도 다 차버려. 그래서 반찬은 넣지도 못하고 그 공용 냉장고에 넣잖아요. 그리고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 다른 사람도 못 쓰다 보니까 딱 필요한 반찬만 넣어야 돼요. 그래서 뭐 음식을 익혀 먹는 건 가져오지도 못해. 그렇다 보니까 인스턴트 음식만 가져와야 돼요. 그것도 많이 가져오지도 못하니까 딱 필요할 때 몇 개 백씩 사가지고 많이 사면 공간이 없다 보니까 조금씩 맞죠? 조금씩 자주 장을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시원 같은 공간이 미니멀 라이프를 강제하는 곳이에요. 김돈이 그렇지 않습니까? 미니멀 라이프를 강제하는 곳. 고시원이 언제부턴가 원래는 고시원의 존재 이유가 원래는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제 먹고 자고 하라고 이렇게 고시원이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된 게 현대 사회에서는 이 고시원이 단순히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그냥 돈 없는 사람들이 싸게 주거 환경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데. 사실 서울 같은 고시원은 공시생들보다도 그냥 사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김동님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님 사는 그 예전에 살았던 그 이태원의 고시원이었나? 그 고시원만 하더라도 공부하려고 들어온 사람들보다 그냥 살려고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돈이 없어가 살려고 들어온 사람. 돈이 있으면 거기 안 살죠. 돈이 없으니까. 벌이가 시원찮지 하고 내가 나한테 지금 가진 돈이 없다 보니까 이 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고시원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고시원에 들어오면 아실 거예요. 미니멀 라이프를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고시원 같은 경우에. 빨래도, 빨래도 내 공간에서 빨래 못하고 공용 공간에서 빨래를 빨아야 되고, 밥도 뭐 간단한 건 거기서 먹을 수 있겠지만 제대로 먹으려면 그 공용 식탁에 가가지고 주방 가가지고 같이 먹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그래서 공간도 뭐 내가 누우려면 누울 수 있겠지만 눕는 그 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물론 그렇게 살다가 김동님 같은 경우 이제 원룸으로 이사를 했어요. 원룸으로 이사를 했다 섬 치더라도 물건을 놓는데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 내가 무조건 사고 싶다고 해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많아진다는 건 뭐냐면 자연스럽게 원룸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물론 저 중에 빌라나 아파트 뭐 투룸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원룸에 살 거예요. 서울 같은 게 특히 그렇지. 특히 대한민국의 절반 정도에 있는 인구들이 수도권에 밀집돼 있잖아요. 그러면 수도권 아시겠지만 수도권은 월세가 너무 비싸요. 한 40만 원 하죠. 서울은 50만 원 하고. 근데 문제가 그래서 월세가 비싸니까 전세로 가고 싶잖아요. 근데 전세도 너무 비싸요. 전세도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넘어요. 전세 하나 돈 만드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수도권 대부분의 자취생들은 전세밖에 생각 못 해요. 맞죠? 뭐 인천이나 뭐 수도권 뭐 판교 이런 데 가더라도 1억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이 원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원룸 생활을. 원룸 생활 하기 되기 때문에 공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오피트 전세 한 2억 하지 않습니까? 2억? 그때 직업의 모든 거니 그때 신림동 보니까 서울대 신림동 보니까 2억 하던 것 같은데 8평짜리 원스 오피스텔 전세가 2억 좀 2억 5천인가 하는 것 같은데요. 매입 1억 후반이라고요. 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피스텔 카드라도 약 원룸보다 약간 넓은 정도. 오피스텔이 일반 원룸보다 약간 넓어요. 한 7평에서 8평.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간이 넓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뭐 옷까지 이것저것 넣어버리면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공간 활용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공간 활용을 잘하려면 물건을 많이 놓지 못해. 딱 필요한 물건이 있어야 돼. 예, 딱 필요한 물건만. 김동희도 아시겠지? 6평 살다 보니까 물론 이 공간이 혼자 살기엔 괜찮은 공간이긴 하지만 괜찮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딱 필요한 물건만 놔둬야 돼. 딱 필요한 물건만. 맞죠? 정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을 정도로 필요한 물건만. 맞잖아요. 뭐 옷을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옷을 막 그렇게 막 여러 번 이렇게 해버리고 뭐 운동기구 좋아한다고 해서 뭐 러닝머신이나 어? 뭐 안마의자 넣어버리면 공간이 없어요. 안마의자 넣어버리면 반을 차지할걸 여러분? 안마의자 러닝머신 넣어버리면 두 개 넣어버리면 누울 공간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 원룸 살아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원룸 살아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원룸도 혼자 살면 괜찮긴 하지만 그 괜찮은 게 내가 딱 필요한 물건만 넣었을 때 괜찮은 거지. 그렇죠. 원룸 돈도 많이 나가지. 그 월세만 나가는 게 아니라 뭐 공과금도 많이 나가죠. 인터넷비도 요즘에 내라고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혼자 살면 원룸 원룸에 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 원룸도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도 주택가에 원룸 굉장히 많이 지고 있어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이것만 봐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앞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예상 가능한 게 아니라 거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는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혼자 사는 사람이 다 어디 가겠냐 말이죠. 부모님과 같이 살겠습니까? 부모님과 같이 살기 캥거루 쪽 할까요? 근데 부모님과 같이 살 수는 있겠지만 근데 부모님과 같이 살면 나이 먹고 같이 살면 충돌이 많이 발생해요. 가치관과 생활 습관의 차이 때문에 간섭이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간섭이 못 이겨가지고 나가 사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부모님한테 간섭받지 않고 술 먹고도 늦게 들어오고 싶고 집에서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보통 젊은 남녀들의 소망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나가 살야 되는데 그러면 대부분 선택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원룸이에요, 원룸. 대부분 원룸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원룸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뭐 빌라나 뭐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 솔직히 혼자서 이제 아파트 사는 거 불가능하고 빌라도 불가능해 솔직하게 맞잖아요. 서울 지금 아파트 비싼 게 빌라도 말도 안 되게 비싸잖아요 지금. 서울 보니까 빌라 다 7, 8억씩 하더만. 그러니까 둘 다 못 가는 거예요 그럼 혼자 살면서 어떻게 나는 노려볼 수 있는 게 원룸이에요. 원룸 월세 내면서. 근데 월세도 비싸잖아. 근데 어떻게 해요? 거기다 사는 수밖에. 좁아도 사는 수밖에. 근데 원룸에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룸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것저것 필요한 걸 막 집어넣는 게 아니라
딱 필요한 것만 놔둬야 되거든요. 딱 필요한 것만. 네, 딱 필요한 것만 놔둬야 돼. 맞잖아요. 지금 어느 사실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딱 필요한 것만 놔둬야 되잖아요. 가끔 필요한 것도 아 이거 너무 공간 많이 차지하는데 아 이거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그런 생각 들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막 공간에 욕심 부리면 내 공간이 침해받으니까 뭔가를 더 뭔가를 뭐 가지 뭐가 지으려고 싶어도 그 지으려면 내가 누울 공간이 없어요. 네, 누울 공간이. 그 원룸 사시는 분들 또 하나 공감하시는 게 하나 더 있잖아요. 누구를 초대하기도 애매하잖아요. 누구를 우리 집에 재우기도 애매하잖아. 그래서 정리가 필수일 수밖에 없어요. 좁은 공간에 살다 보니 네, 정리가 필수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원룸의 장단점이 뭐냐면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물건은 살림살이를 재간살이를 넣는다는 게 좀 불가능할 때도 있고 제약이 많이 있다는 거. 장점은 청소하기가 너무 편하다는 거. 그건 인정하잖아요. 청소하는 게 개꿀띠잖아요. 아파트는 청소하는 게 몇 시간씩 걸려요. 집이 30분 넘어가면 청소하는 것만 해도 반나절 걸려. 재수 없으면. 근데 원룸은 딱 눈에 보이는 공간만 청소하면 끝이잖아요. 왜냐하면 공간 전체가 눈에 다 보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원룸에 대부분 산다고 가정했을 때 미니멀 라이프가 대세일 수밖에 없다. 무조건 해야 된다. 하기 싫어도. 자, 세 번째는 뭐냐? 어, 지금 경기가 불황이기 때문에 돈을 아껴서라도 미니멀 라이프를 해야 됩니다. 미니멀 라이프가 이게 그냥 미니멀 라이프라는 게 아니라 재테크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재테크. 왜 재테크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 여러분들 만약에 집에 이게 미니멀 라이프를 하려면 그 일단 내한테 필요 없는 물건,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필요 없는 물건, 그거를 처분해야 되잖아요. 버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뭐 중고고 아직 가치가 있으면 팔 수도 있잖아요. 책 같은 거 아니면 뭐 전자기기 같은 거 팔 수 있잖아요. 그걸 팔아가지고 나름의 이윤을 추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공간 활용을 우선시하다 보면 굳이 집에 필요 없는 걸 안 산단 말이에요. 필요 없는 거를.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공간이 남으면 여기에 뭔가 채워야 되지 않나 하는데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기는 반대예요. 여기를 비우면 더 낫겠다. 여기 없어도 되겠다. 그렇게 반대로 바뀌게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통장에 잔고로 쌓인다는 거예요. 이게 재테크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재테크하고도.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경기 불황이잖아요. 주머니 가벼워요. 돈 없, 돈을 많이 벌 가능성보다 돈을 적게 벌 가능성이 더 커요. 올해만 하도록, 작년만 하도록 그렇고, 올해도 똑같잖아, 맞죠? 올해도 취업하기 무지하게 힘들고, 돈 벌기도 힘들고, 수입도 좀 더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머니 산이 어떻습니까? 얇아집니다. 호주머니가 다 가벼워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출을 아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다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더 얘기했지만 혼자 사는 사람들. 혼자 살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는 고정 비용과 고정 지출을 내 스스로 통제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잖아요. 혼자 살기 때문에. 내 먹고 사는 거 내가 다 절제하고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 내 씀씀이도 관리해야 되잖아요. 특히 요즘같이 먹고 혼자 사시는 분들 특히 올해도 정말 힘든 게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뭐 월급이 뭐 잘린다거나 뭐 일 못 나가서 돈이 적게 나오면 그럼 그것도 그 남은 돈 가지고 또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그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들 다 할 수 없는 거잖아. 어느 정도 감내하고 포기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래 라이프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경기 불황은 더 심해집니다. 일본이 어떻게 보면 미니멀 라이프를 먼저 갔는데, 일본도 이 3번과 연관이 있어요. 일본도 버블 경제가 붕괴되면서, 원래 버블 경제 있던 시절에는 미니멀 라이프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90년대 중반에 버블 경제가 붕괴되면서 장기 고용 불안과 경기 침체로 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주머니가 가벼워지고 월급이 안 오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뭔가 덜 벌고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집안에 나가는 돈을 줄일 수 있을까? 어차피 넓은 집 가지도 못하고 집은 비싼데, 그러면 이 공간에서 어떻게 해야 좀 더 편하고 넓게 살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필요 없는 거 버리고 비우고 안 사고 해가지고 미니멀 라이프를 이제 먼저 하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가는 것도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일본을 따라가잖아요, 지금. 일본도 원래 이 사람들이 미니멀 라이프를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원래 이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경제 환경이 안 좋아지고 어떻게 그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생존해야 되니까 나름 생존 체계라고 만들어 놓은 게 미니멀 라이프예요. 책에도 나와 있어요. 왜냐? 일본의 화폐 가치는 떨어졌고 월급은 안 오르고 집값은 오르고, 그래서 이사를 가고 싶어도 함부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에 보통 이사를 자주 못 가요. 한번 거기 살면 거의 우리나라처럼 자주 이사 가는 게 아니라 쭉 오래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인드냐면, 돈 모아서 넓은 집 가는 것보다는 지금 사는 집에서 물건을 줄여서 이 공간만큼이나 좀 넓게 살자. 그렇게 삽니다. 일본에 보면, 일본 같은 데 뭐 신혼집 같은 데 보면 막 10평, 여러 평 그래요. 자녀 키우는 집에도 11평, 12평 그렇다니까? 근데 키운다니까요. 우리나라 말이 안 된다 하잖아요. 미쳤어? 어떻게 그런 데서 집을 키워? 마누라 거기 산다고 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렇게 키운단 말이야. 그런 집이 한두 가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 일본은, 여기서 생각해보세요. 일본은 거기서 뭐 넓은 집 가기도 너무 벅차잖아요. 월급이나 어떤 물가를 생각해봤을 때. 그래서 이 현실에 맞춰가지고 필요 없는 걸 줄이고, 최소한의 가구만 놔두고, 식구는 있으니까. 하다 보니까 미니멀 라이프를 이제 추구하게 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원래 미니멀 라이프를 좋아하던 사람도 아니었어. 근데 우리나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 고용 불황, 경기 불황이 절대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길게 갈 것 같아. 그러면 그러니까 집값은 오르고 물가는 안 오르고,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안 오르고,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좋은데, 자꾸 나은 데 가려고 하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든 자구책을 마련해야겠다. 그 자구책이라는 게 쓸데없는 거 안 사고 내한테 있어봐야 가지고 있어 공간만 차지하고 별로 쓰지도 않는 것들 처분하고 비우고 해가지고 내 공간을 넓게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나요? 자, 그리고 4번. 4번은, 자, 4번. 단순한 삶의 마인드를 추구하기 위해서라면 해야 되는 것이 미니멀 라이프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순한 삶, 단순한 생각, 단순한 마인드. 근데 이게 단순한 삶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다고 되지 않잖아요. 제가 어젠가 어제 아랫기인가 썰 했던 거 기억나세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마음만 더 복잡해진다. 근데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 알고 있는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세요. 환경은 똑같은데, 환경 복잡하게 그냥 주변에 딱 널브러져 있고 똑같은데, 마음만 단순하게 생각한다고 그게 되겠어? 평소에 그렇게 생각해야지 마음 먹다가 집에 딱 들어오면 리셋이 되잖아요. 많은 책에 나와 있는데, 미니멀 라이프 책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뭐냐면,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려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환경을 변화시키면 돼. 객관적이라는 게. 내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환경 자체를 가볍게, 단순하게, 편하게 변화시키면 마음도 같이 따라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단순한 마음을 먹으려면 환경도 단순해야 되고 내 주변에 보이는 것도 단순해야 돼.
복잡하면 안 되고 어질러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를 오래 실천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주거 환경이 단순해지고 깔끔해지다 보니까 내 마인드, 내 삶을 살아가는 마인드나 어떤 복잡한 생각도 안 하게 되더라. 마음이 편해지더라. 좋게 생각하게 되더라. 불안감이 없어지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한 생각을 하려면 결국 어떻게 되냐? 미니멀 라이프를 간 수밖에 없다. 아무리 우리가 단순하게 마음먹어도 환경 자체가 복잡하고 주거 환경이 이렇게 뭔가 쌓여 있고 널브러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냐는 거죠. 공감되십니까? 제가 너무 쓸데없는 얘기하나?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려면 이 껍데기 자체, 그러니까 본질적인 거 바꾸려고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가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잘 안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저 책도 많이 읽어봤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고 이 생각을 잠깐 이 복잡한 생각을 잠깐 한 게 아니라 거의 수십 년 동안 계속 하다 보니 누적이 돼 있잖아요. 뇌도 습관이 잡혀 있잖아요. 근데 환경은 똑같아요. 뭐 머리만 복잡하게 생각하지 단순하게 생각해야지. 근데 맨날 사는 건 똑같고 환경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근데 바뀌겠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이미 뇌에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생각을 하고 훈련돼 있고 반복돼 있는데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생각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내 방이고 내 공간이에요. 내 집이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편하게 휴식을 취해야 되고 우리가 삶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것도 집이에요. 근데 그런 공간이 굉장히 어질러져 있고 난잡하고 뭔가 산만하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단순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단순한 생각 자체 안 되죠. 단순한 생각, 단순하게 생각하려고 해도 안 된다고 하는,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정답이에요, 정답. 왜냐, 어차피 환경 자체는 변하지 않으니까, 내 주거 환경, 방의 어떤 그런 공간 자체는 변하지 않으니까, 마인드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바뀌는데 마인드가 어떻게 변하겠어요, 여러분. 이미 내가 성격이나 어떤 가치관의 형성이 다 될 때도 됐는데, 이걸 다른 식으로 접목을 하면 그런 거예요. 운동도 안 하는데, 규칙적인 운동도 안 하는데, 살 빠지겠냐고요. 살 빼야지 하면서 먹을 거 다 먹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 빼야 되는데 하면서 막 라면 먹고 야식 먹고 다 하잖아. 살 못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음날, 다이어트는 내일 하는 거. 원래 내일 하는 거야. 평생 내일 할 거예요, 그러면. 평생.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미네랄 라이프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어차피 우리가 지금 벌 수 있는 돈도 한정적이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공간도 한정적이에요. 지극히. 한정적이고, 그러면 이 한정된 공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를 고민해야 돼.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벌이가 시원찮지 않고 나아갈 수도 없으면서 계속 부자가 되기 원해, 부자가. 부자가 돈 많이 벌 부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되는 거는요, 극소수야, 극소수. 특히 요즘엔 서민들이 부자 되기 더 힘들잖아. 그럼 부자 못 되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아니잖아요. 부자가 못 되더라도 그럼 내가 지금 이 집에 살아야 되잖아. 그럼 이 집에 살더라도 나름 유익하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마인드를 바꿔야 되잖아요. 부자 못 된다고 난 왜 이렇게 못 살까 항상 한탄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참에 이런 불경기고 뭔가 좀 살기 갑박할 때 이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조금 바꿔보는 건 어떨까? 집의 환경을 이, 이 미니멀 라이프를 한번 하면서 특히 이제 취업 안 되고 백수이신 분들 시간이 남잖아요. 그러면 자꾸 그냥 페인처럼 누워 있지 말고 안 씻고 누워 있지 말고 집에 내가 팔 수 있는 물건이 뭐 있을까? 내가 좀 정리할 수도 있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걸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정리하고 해야 마인드가 바뀌어요. 음.
그러면 이제 내가 아무리 백수고 좀 우울하더라도 이 편안한 환경을 보면 또 마음이 놓인단 말이에요. 정서적으로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 단 한 명이라도 이 미니멀 라이프에 또 동참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기 싫어도 나중에 하게 될 겁니다. 장담합니다. 하기 싫어도 꼭 하시게 될 거라고 좀 믿겠습니다. 아무튼 이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제 소견을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저는 보다 나은 환경에서 보다 덜 불행하고 덜 우울하게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제 마인드예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이 주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미니멀 라이프 책만 4권 읽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